수목해충학 196페이지 제6장 4. 제형과 살포 방법에 따른 분류. 살충제는 직접적으로 살충의 효과를 나타내는 유효 성분과 이들 유효 성분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유제, 수화제, 액제, 수용제, 분제, 입제 등의 제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제조 기술의 발달로 미립제, 미탁제, 캡슐제, 훈련제, 분성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농약이 개발되고 있다. 살충제는 유효 성분이 같아도 유효 성분의 함량이나 보조제의 종류에 따라 제형이 다양하므로 사용 목적에 맞는 제형을 잘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살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6-10 살충제의 제형 이는 처리 방법과 종류가 있는데 처리 방법에는 희석살포제, 직접살포제, 특수형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살충제의 제형 요거는 표를 잘 봐둬야 될 것 같아. 196페이지 하단에 1. 분무법 분무법은 약재를 물에 희석하여 분무기로 약액을 100에서 200나노미터의 크기로 가늘게 뿜어내어 살포하는 방법이다. 액제, 유제, 수화제, 수용제, 액상수화제 등의 제형의 약재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미탁제, 분산성액제, 캡슐 현탁제 등 다양한 제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분무법은 약재의 혼합이 용이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살포되는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해야 하며 전착제를 같이 사용하여 부착력을 높이기도 한다. 2. 분재살포법 분재는 DP, 분재는 유효 성분을 정량제와 혼합 분쇄하여 250에서 300메시의 가는 입자로 만든 약재이다. 약재를 물에 타지 않고 사용하므로 물이 부족한 산지에서 운반의 편의성과 희석시간, 절약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착성이 떨어지고 표류에 의한 환경문제, 살포 후 수목이 오염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으나 밤바구미 산란기에 토양 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입제 살포법 입제 GR 입제는 8에서 60메시 범위의 작은 입자로 제조된 약재이다. 분재와 달리 토양에 처리하여 유효 성분이 뿌리를 통해 흡수된 후 수목 전체에 확산되어 효과를 나타내므로 침투 이행성이 좋아야 한다. 미립제 MG 미립제는 분재와 입제의 중간 크기인 75에서 200메시의 입경을 가지고 있어 입제 및 분재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제형으로 살포된 수목의 잎에 부착이 용이하며 땅에 떨어진 것은 입제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4. 미스터법 분무법은 해충의 방제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나 약재를 희석할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살포액을 조제하므로 살포 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미스트법은 약재를 고농도로 희석하여 살포 입자의 크기를 분무법의 100에서 200나노미터보다 작은 30에서 100나노미터의 밀입자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분무법에 비해 살포량을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노동력을 절감하고 약재를
수목에 골고루 부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연무법. 연무법은 살포액의 입자 크기를 10에서 20나노미터 이하의 연무질 형태로 살포하는 방법으로 매우 작은 밀입자 형태로 살포되어 수목이나 해충 표면에 부착성이 매우 우수하나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상승 기류가 없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살포하는 것이 좋다. 연료를 이용하여 약재를 가열, 증발시켜 연무를 생성시키는 고온 연무법이 많이 사용된다. 소나무 제선충병의 매개충 방제를 위해 연무기를 이용하여 기류가 없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재를 살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6-13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충 방제를 위해 연무기를 이용한 연무살포. A는 연무살포, B는 살포 후 수관청에 머문 연무. 연기로. 6. 훈정법. 훈정법은 휘발성이 강한 약재를 밀폐된 공간이나 토양 속에서 처리하여 기체화된 약재로 해충을 죽이는 방법으로 식물 급력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메틸브로마이드가 대표적인 훈정제이다. 수목에서는 소나무 제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참나무 시드름병의 매개충인 광릉 긴 나무좀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목을 쌓은 후 메탐소듐 액제 25%, 메탐소듐 액제 45%, 디메틸 디슬파이드 직접 살포 액제 99.55%,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관상 훈정제 56% 등의 약재를 넣고 피복제로 덮어 훈정하기도 한다. 7. 관주법. 관주법은 약액을 토양에 주입하여 토양 속에 있는 병해충을 구제하거나 뿌리를 통해 침투 이행성이 강한 약재를 수목으로 흡수, 이동시켜 수액을 빨아먹는 흡접성 해충 등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수목에서는 소나무 제선충의 예방을 위하여 포스티아제 이트 액제를 토양에 관주하여 약재를 침투 이행시키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8. 도포법. 도포법은 점착제나 페이스트 제형의 약재를 혼합한 뒤 나무 줄기에 발라서 이동하는 해충을 잡는 방법이다. 9. 나무주사법. 나무주사법은 나무 줄기에 구멍을 뚫고 침투 이행성이 있는 살충제를 주입하여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먹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과수원에서는 약재의 잔류 문제로 사용이 어려워 산림이나 조경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천적에 대한 영향이 적고 약재의 비산 문제 등 약재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거나 공기나 토양에 대한 문제가 적으며 수고가 높은 나무에도 적용 가능한 장점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솔잎 혹파리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를 시작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등 산림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조경수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나무주사법은 일반적으로 직경 10mm 내외의 천공날을 이용하여 수간에 구멍을 뚫고 약재를 주입하는 유입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주입병을 사용하면 구멍당 주입할 수 있는 약재의 양이 많아져 천공수를 줄일 수 있다. 압력식 미량 주입은 미국의 마우겟사가 1958년에 최초 개발하여 상용화한 방법으로 소형의 용기에 담긴 약액에
압력을 가하여 주입하는 방법이다. 압력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 스프링식, 용기 압축식, 가스 압력식 등이 있으며 유입식 주입에 비해 주입 속도가 빠르다. 소나무의 경우 송진 유출 문제로 생육기에는 나무주사가 어렵지만 압력식을 이용하면 연중 나무주사가 가능하다. 삽입식 주입은 수간부에 구멍을 뚫고 캡슐로 된 형태로 제작된 약재를 형성층까지 밀어넣어 약재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압력식 주입기와 살충제가 들어간 제품이 많이 개발되어 생활권 수목의 방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무주사를 위해서는 약재가 침투 이행성이 높아야 하므로 적용 가능한 약재가 제한적이며 나무주사를 위해서成功한 구멍의 유압이 불량하거나 지속적인 나무주사 시 나무줄기에 물리적 피해가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그림 6-5, 15 유입식 나무주사 방법. A. 동력 천공기를 이용한 수간 천공. B는 주입병을 이용해. 그 다음에 그림 6-16 압력식 미량 주입과 삽입식 주입기가 있네. 10. 항공살포법.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벼병해충 방제를 시작으로 항공살포가 실시되었으며 산림지역은 면적이 넓고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항공살포를 많이 하고 있다. 항공기에 많은 양의 희석 용수를 탑재할 수 없으므로 항공살포용에서는 고농도로 희석하거나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살포 시에는 살포 입자가 초미량인 살포가 이루어진다. 산림에서는 과거 잣나무 별납작 잎벌, 솔나방, 솔리폭파리, 솔알락명나방, 돌발해충 방제에 다양하게 적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소나무 제순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의 방제와 밤나무 해충 방제에 산림청 헬기의 지원으로 항공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 헬기나 드론을 이용한 항공살포 방법도 농업 분야를 시작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6-11 항공살포용으로 등록된 수목해충 방제 약재. 소나무 있고 밤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에는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아세타미프리드 미탁제. 요거는 소나무의 이제 대상 해충은 솔수염 하늘소가 있고 이건 표는 나중에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밤나무에는 만화 이야기 클로르플루아주론 유제, 벤주론 액상수화제, 에토벤 프록스, 메톡시 페노자이드 유현탁제, 메톡시 페노자이드 액상소화제, 크로마페노자이드, 에토펜 프록스 유제, 감마사이 알로트린 캡슐 현탁제, 비벤트린 유제. 전부 요거는 밤나무에 적용되는 대상 해충은 복숭아 명나방이야. 그 다음에 6-6-3 합리적 살충제 사용. 1. 살충제 사용의 문제점. 살충제 살포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해충의 방제 방법으로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위생해충 방제에 공헌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비롯하여 여러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항성 해충의 출현. 동일 계통의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면 살충제에 대해 저항성이 발달한 유전자를 가진 해충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살충제 저항성위원회 IRAC, 살충제 저항성위원회 IRAC에서는 저항성을 해충의 방제를 위해 적정 처리 기준으로 살충제를 사용 시
방제 효과가 반복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실패할 때 해충, 개체군의 살충제 민감성에 대한 유전적 변화로 정의하였다. 살충제 저항성 해충의 최초 보고는 1908년 미국 미국 샌호제 깍지벌레의 석회 유황 합제에 대한 저항성이며, 이후 1947년은 DDT에 대한 저항성이 발달한 파리와 모기가 발견된 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충이 약제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요인은 첫째, 살충제의 해충 체벽 투과율이 감소하여 약제가 작용점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문제로 해충의 종과 약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해독 효소와 대사작용에 의한 약제의 배설이 촉진되어 체내 잔류량이 적어지면서 저항성이 증가한다. 셋째, 작용점의 감수성 저하로 유기인계, 카바마이트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에서 아세트콜린 수용제에 대한 아세트콜린 수용제는 ACHR이야. 아세트콜린 수용제에 대한 감수성의 저하로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생태적인 저항성은 한두 가지만 작용하기도 하나 세 가지 모두 작용하여 저항성이 유발되기도 한다. 해충의 살충제 저항성은 살충제에 대한 반응의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2종 이상의 살충제에 대하여 저항성이 나타날 때 저항성 유전자가 1종 살충제에서 기인하면 교차 저항성 유전자가 2종 이상 살충제에서 기인하면 복합 저항성이라고 한다. 또한 어떤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달하면서 반대로 다른 살충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을 역상관 교차 저항성이라고 한다. 저항성은 해충의 살충제 저항성은 살충제에 대한 반응의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2종 이상의 살충제에 대하여 저항성이 나타날 때 저항성 유전자가 1종의 살충제에 기인하면 교차 저항성이라고 하고, 저항성 유전자 2종 이상의 살충제에 기인하면 복합 저항성이라고 한다. 또한 어떤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달하면서 반대로 다른 살충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것을 역상관 교차 저항성이라고 한다. 2. 살충제에 대한 환경오염. 살충제를 처리하면 대상 해충의 독성을 미쳐 살충에 이르게 하지만, 이들 살충제가 잔류나 비산을 통해 꿀벌과 같은 방화곤충에 대한 피해와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식물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뿐 아니라 DDT와 같이 잔류기간이 긴 살충제의 경우 오염물질이 생물체 내로 유입된 후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는 현상인 생물 농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3. 격발현상. 살충제는 대상 해충뿐만 아니라 천적과 경쟁자까지 제거함으로써 약제 살포 후 해충의 밀도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약제 처리 전보다 밀도가 높아지거나 2차 해충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정대되는 현상을 격발현상이라고 한다. 격발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4. 약해 피해. 약해는 살충제 처리가 수목의 생리작용에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약제 살포 후 수일 내에 발화억제, 반점, 얼룩반점, 위조, 낙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약해와
첫째 살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형, 황화, 위축, 생육지연, 성숙지연, 불임 등의 정상이 나타나는 만성약해가 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에서는 약해 피해가 농산물의 품질과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먹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산림과 조경수에서는 약해 피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편이다. 2. 살충제의 구비조건. 살충제는 이와 아래와 같은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며 반드시 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1. 작은 양으로도 확실한 방제 효과가 있어야 된다. 2. 대상 수목과 인축에 안전해야 한다. 3. 물리성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해야 한다. 4. 다른 약재와 혼용이 가능해야 한다. 5.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해야 한다. 6.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야 한다. 7.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고 저독성이며 대상 해충만 죽이는 선택성이 높고 분해가 용이한 살충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적기 방제나 협력제 사용 등 사용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202페이지 중간점 6-6-4 살비제. 응애는 곤충과 같이 절지동물문에 속하나 곤충강이 아닌 거미강의 응애목에 속한다. 응애는 곤충과 같이 절지동물문에는 속하지만 곤충강이 아닌 거미강의 응애목에 속한다. 응애의 방제를 위해 과거에는 겨울철 월동기에 기계 유유제를 사용하였으며 봄철에는 석회 유황 합제를 사용하였다. 1950년대부터 유기인계 살충제인 파라티온, EPN 등을 잎응애 방제에 사용하였으나 산란 효과가 알을 죽이는 산란 효과가 거의 없고 천적곤충에도 피해를 주고 인축에 대한 독성이 강하여 살비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칼프에 의해 살충제인 DDT가 응애류에 효과가 없는 원인이 규명되었고 DDT 관련 화합물의 살응애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살비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응애류는 생태적으로 약제 저항성이 발달하기 쉬워 약제 개발이 어려우며 동일 계통의 약제에 의해 저항성이 쉽게 발달할 수 있어 약제 방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응애류 방제를 위한 살비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살비제 조건 1. 성충, 유충, 약충뿐만 아니라 알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약제에 대한 저항성 유발이 적어야 한다. 3. 천적 및 유용생물에는 안전해야 한다. 4. 다양한 종류의 응애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 5. 격발 현상이 없어야 한다. 자, 이제 6-7 페이지 202페이지 하단 해충의 종합관리. 제2차 세계대전 후 DDT를 시작으로 유기합성 농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충력과 사용의 편리성 및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유기합성 살충제의 개발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유기합성 살충제에 대한 부작용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되면서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되면서 농약에 의한 환경 문제가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해충종합관리 IPM, 해충종합관리 IPM은 1972년 2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환경보호와 관련한 의회 연설을 처음으로 언급한 후 11월 미국 환경위원회에서 인터그레이드 패스트 매니지먼트가 출판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해충 방제 IPM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면서 해충 방제가 살충에 의한 구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제 수단을 조화롭게 사용하며 해충의 밀도를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해충의 방제를 위해 살충제 위주의 구제에서 생태적 방제 개념으로 전환하고 해충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해충 발생에 대한 예찰 조사를 실시하여 방제를 요하는 밀도가 되었을 때 살충제 살포는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천적의 저독성인 약제를 살포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방제 방법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이 해충 종합관리의 기본 방향이다. 해충 종합관리 IPM의 기본 방향이다. 산림은 농경지와 달리 다양한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과 미생물이 서식하는 복잡한 생태계이며 생태계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해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산림 해충의 방제를 위해서는 단순한 방제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해충이 산림에 미치는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종합하고 해충의 발생에 대한 예찰 조사를 통해 해충 개체군의 동태, 인분 동태를 고려한 후 방제 여부나 방제 수단을 결정하는 해충 종합관리 체계의 수행이 필요하다. 해충 종합관리 체계가 뭐냐? IPM이다. 생활권 수목은 산림보다는 주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는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위해 주로 농약을 살포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권 수목에 살포된 농약은 작업자뿐만 아니라 생활권 수목이 식재된 공간을 이용하는 다수의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생활권 수목의 친환경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생활권 수목의 피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화학적 방제 방법뿐만 아니라 생물적 방제, 기계적 방제 등 다양한 방제 방법을 병행하여 적절한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해충 종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충 종합관리는 IPM인데 1972년 2월 미국 닉슨 대통령이 환경보호와 관련한 의회 연설을 처음으로 언급한 후 1972년 11월 미국 환경위원회 인테그레이티드 패스트 매니지먼트가 출판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상 다음은 7장 가해 형태에 따른 해충. 요거는 강론인데 요거는 자료를 참조해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